투자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차트를 보고 참고하고 차트를 한번 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게 특징적인 게 많이 보이지는 않은 가운데 여러가지 일정이나 주요 변수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0.7%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와줘서 이 정도지 대부분의 섹터는 정말 힘없이 좀 흐르면서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경우에는 마이너스 거의 1.7이에요. 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날 이때 공매도 금지에 아주 환호를 하면서 7% 엄청난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승폭을 오늘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거의 여기 만들었던 갭을 사실상 거의 다 메꿨죠. 하루만 좋았고 그 나머지 화, 수, 목, 금 다 흐르면서 다 뱉어냈습니다. 펀더멘탈이나 기타 다른 개선이 있지 않고 공매도 금지라는 외부 변수로 인한 상승은 일시적인 거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올랐으니까 물렸던 거 좀 정리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섹터만 좀 매수하고 나머지는 거의 관망세로 보고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까지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하다. 미국장은 그래도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이틀 반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상은 우리나라 또 소외받는 느낌이다, 좀 힘들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에 한번 중요하게 다음 주에 봐야 되는 포인트 뭐냐, 저점을 올려주는지. 저점이 올라와 주면은 이렇게 역헤드의 패턴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의 패턴이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또 흘러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다시 우하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그냥 개별주 장세가 무엇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섹터 자체가 막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재가 붙은 몇몇 종목만 그냥 반짝반짝 움직이거나 테마성으로 그냥 몇 개 움직이고 말고, 그 다음에 신규주 종목 수급 몰렸다가 또 쭉 빠지고, 딱히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단타 수급이 여기 들어왔다가 저기 들어왔다가 하면서 거기 내에서 그냥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이렇게 되면 또 손절을 부르면서 또 세게 또 피레침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월요일 빼고, 근데 다음 주도 아마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정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현재 반도체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 거의 2주 내내 연속으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때 하루 빼고는 거의 계속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비교적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죠. 그리고 HPSP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큰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 하나마이크론도 최근 2주 동안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2차전지나 다른 자동차나 아니면 기타 섹터도 의미 있는 수급이 왔다 갔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식의 그냥 단타 자금만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다음 주에 반도체 쪽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미 반도체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오늘 신고가 한번 찍었어요. 그 전에 좀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정말 서프라이즈면은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컨센서스랑 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실망이 나온다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 있기 때문에 뉴스에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혹시 요거 뉴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잘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PSP도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얘도 지금 딱 신고가 부근 근처죠. 전고점 부근. 얘도 과연 실적에 따라서 신고가 한번 가느냐, 또 전고점 맞고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느냐, 변곡점의 기로에 좀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만 있느냐, 하나마이크론은 수요일날,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여기 신고가 갔죠. 전고점 돌파하고 시원하게 돌파한 건 아닌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다음 주까지도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의 변화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실적 발표도 있어요. 이날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 사실상 이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비교적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방향성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봐야 되는 개별주가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오늘도 빠지지 않았는데 위메이드 같은 호재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위메이드는 비교적 5% 위아래 변동성 주면서 단타 자금들, 공매도, 환매수 이런 물량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아진엑스텍도 그냥 비교적 잘 버티는 모습들. 컴투스 홀딩스는 오늘도 8% 올랐네요.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일부 게임주, 그다음에 호재가 있는 종목이나 그다음에 오전에 반짝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 애들, 위지트나 우리기술 투자 애들이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갭 뜨고 막 시세 주고, 근데 또 차익 매물 때문에 윗꼬리도 길게 달고 일부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애들 위주로만 그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오전에 또 뭐가 올랐냐? 빈대. 빈대가 저는 좀 무시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매매를 하지는 못했지만 빈대 관련주가 뭐가 있었냐? 경남제약 오늘 오전에 20% 찍었고요. 경농 같은 종목도 휠해침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플러스 21% 갔다가 종가는 보합이야.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그냥 좀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빈대든 페렴이든 이런 종목에서 놀다가 오후장에는 오버나잇 하긴 싫고 단타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제자리. 그래서 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부 단타 하시는 분들끼리의 치고박는 요거 눈치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렴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메가이CS 상한가 같고, 그다음 위더스 제약도 거의 상한가 부근이고, 사실 페렴 관련주도 물론 요즘에 실제로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감기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병원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북적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는 있지만 이런 페렴의 이슈가 얼마나 더 강하게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스럽다. 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좀 많이 낮아요. 확산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감기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조금 폐렴 증상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대로 매매할 게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쪽에 재료가 그나마 있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시장이 별로 매매할 게 없을 때 또 뭐가 날뛸까요? 대표적으로 또 신규주, 그죠? 신규주가 왜 날뛰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이나 이런 저항대나 이런 것들이 참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시적인 수급으로 충분히 유통 주식수가 없는 가운데 좀 장난을 치기가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신규주에 자금이 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큐로셀 상한가를 갔고요. 컨택 이런 종목도 장중에 20% 넘는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발빠르게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계좌 마이너스 10% 돼 있고 20% 돼 있고 이러거든요. 패닉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점들 충분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정 다음 주에도 일부 일정이 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날 이날은 뭐가 있냐? 대단한 일정은 아니에요. 지스타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게임 소개, 신작 트레일러라던가 여러 가지 소개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게임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스타 관련 전에 요때 기대감으로 게임주 한 번 더 수남에 들어오는지 정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은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수능. 수능인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늦게 개장이 돼요. 10시에 개장이 돼서 끝나는 건 언제냐? 4시 반에 끝납니다. 그리고서 시간 외 단일가도 1시간 늦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동일하게 6시에 끝나요. 그거 잘 헷갈려서 9시에 딱 열었는데 왜 안 열어? 하면서 혼자 컴퓨터 켜고 출근해가지고 매매할 준비하는데 그래놓고 괜히 일찍 일어났어요. 맨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착각하지 마시고 또 일정에 잘 체크해 놓으셔서 조금 늦잠도 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관심을 사실상 별로 못 받고 있긴 해요. 17일날 뭐가 있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좀 로봇주도 두산 로보틱스 말고는 좀 일찍이 다 하락이 나왔거든요. 별로 그렇게 관심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전으로 해서 한번 튀는지 정도 보고 우선순위는 글쎄요. 차트가 거래대금이 그렇게 들어오는 흔적이 딱히 없으면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로봇주 아직은 기대감이 그래도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요거 개정안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섹터다. 17일날 또 중요한 게 있죠.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공모가가 밴드 최하단에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최하단으로 결정이 된 건데 그 공모가가 36,200원이에요. 36,200원을 기준으로
갭이 뜰 것인가 또 갭 하락을 할 것인가, 아마 시초가에 따른 눈치 싸움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모가 하단에서 막 갭 하락까지 시작하고 이러면은 하루 이틀 하락이 나오다가도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즘 신규주 패턴이. 그래서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도 나오는지 약간 눈치 싸움 할 것 같아요. 또 근데 우리 기관 투자하신 또 형님들은 냅다 던질 것 같긴 한데 수급 잘 보시면서 이날 천하제일 단타 대회 어떻게 열리는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게 열려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사실상 11일부터 열리는 건데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회의는 14일, 15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당연히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경제 협력이나 앞으로 뭐 공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주식시장 관점에서 관심이 가는 거는 시진핑과 이제 바이든의 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거래나 약간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정도?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멈추면은 뭐 큰 이벤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잠깐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꼼꼼하게 체크는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14일부터 16일이니까 한 화요일부터 목요일 정도 관련된 뉴스들 검색해보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면은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몇몇 개별주 애들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다음 주에도 일부 게임이나 일부 호재가 붙었던 개별주, 그 다음에 신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계속 변동성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반짝 매매하고 나머지는 좀 쉬는 게 오히려 돈 버는 시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또 이번 주말까지 지금 수강 신청을 받고 있죠. 이번에 커리큘럼은 디테일한 것들 많이 다루고 있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관점이나 주지표 분석하는 방법, 어떤 눌림목의 패턴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것도 있어요. 완강하신 분들에게는 눌림목 관점에서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선들이 중요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후보를 추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